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더오름 수학 원장 이승준 선생입니다. 자, 오랜만에 영상을 찍는데요. 자, 바빴습니다. 방학도 있었고, 또 바로 이제 내신 대비도 하고, 그래서 바빠서, 이제 영상을 찍지 못해서 죄송하고요. 한 거의 2달 만에 이제 찍어서 올리는 것 같은데, 자, 오늘은 이제 기말고사 준비가 한창인 이제 다음 주부터 기말고사가 시작하는데요. 자, 기말고사 보기 전에 이제 부모의 불안감이 아이의 공부와 성적을 망치는 과정이라는 이제 이야기로 한번 말을 해보려고 해요. 자, 부모의 불안감이라는 거는 아이의 공부에 굉장히 굉장히 마이너스적인 요인이 많아요. 이제 조금 더 강하게 얘기하면 이제 뭐 암적인 존재, 에이즈와 같은 존재라고 이제 이야기할 수 있을 정도로 이제 굉장히 아이의 성적과 공부에 이제 안 좋은 영향을 끼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물론 부모가 불안하고 불안한 만큼 돌다리를 두들겨 건너면서 좋은 결과를 얻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런 케이스는 이제 거의 없다고 봐요. 제가 봤었을 때는. 그래서 이제 어, 부모가 불안감을 가졌을 때 아이의 성적과 공부, 학습이 어떤 식으로 망가지는지에 대한 조금 안 좋은 케이스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이제 부모가 이제 불안감을 가지는 경우는 이 못하는 아이한테는 잘 있지 않습니다. 이제 아이가 잘하지 못한 성적이 낮거나 공부를 열심히 하지 않거나 하면 애초 당시 부모님이 우리 아이는 못한다. 우리 아이는 잘하지 않는다. 우리 아이는 성적이 낮다. 우리 아이는 학습 능력이 떨어진다. 라고 인정을 하기 때문에 이제 아이가 이제 못했을 때는 이제 부모님이 불안해하는 경우가 잘 없어요. 이제 부모님이 불안해하거나 이제 공포감이 생기는 경우는 아이가 조금 열심히 하고 괜찮게 하고 이제 나의 말을 잘 따라오는 아이들 중에서 생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즉, 학습의 가능성이 높거나 좋은 성적, 좋은 학습 방향을 가질 수 있는, 만들 수 있는, 받을 수 있는 아이들한테서 이제 부모가 불안감이 이제 나온다고 생각이 들어요. 자, 그러면 이제 부모님이 불안해했을 때 왜 어떤 나쁜 점이 있냐 하면 이제 대부분 제가 아까 서두에서도 이야기했지만 공부를 열심히 하거나 잘하거나 노력하거나 집중하거나 부모님 말을 잘 듣는 아이들한테서 부모님이 불안감을 느낀다고 했는데 이런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가능성이 굉장히 많아요. 성적에 대한, 학습에 대한, 능력에 대한, 발전에 대한, 대학에 대한 가능성이 굉장히 많은데 이런 것들을 부모가 불안해하고 공포감을 느끼면서 망쳐서 오히려 우리 아이의 학습의 능력과 질을 떨어뜨린다는 거죠. 단적인 예를 하나로 들면 굉장히 열심히 선행도 심화도 잘하고 다른 뭐 국어나 영어나 기타 과목도 열심히 하는 친구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친구가 잘하는지 못하는지 뭐 당연한 거긴 하지만요. 계속해서 이제 부모님이 불안해하는 거죠. 특히나 초등학교 때는 학교에 평가가 없기 때문에 요즘엔 중학교 1학년까지 없죠. 그러니까 부모님이 불안해합니다. 그 불안함을 우리 부모님들이 이제 어디에다 푸냐면 학원 레벨 테스트에 이제 푼다는 거죠. 유명 학원 탑반, 대형 학원 높은 반에 들어갈 수 있는지 없는지 이제 레벨 테스트를 보면서 이제 그 불안감을 이제 해소시키거나 아니면 키워가게 됩니다. 그런데 지나고 나면은 이제 뭐 별거 아니라고 생각이 들지만 그 당시에는 공부를 못하는 친구도 높은 반에 들 가능성이 있고요. 이제 잘하는 친구도 이제 자기가 해왔던 공부나 아니면 심화 정도에 따라서 선행 정도에 따라서 굉장히 능력이 높고 잘하지만 낮은 반에 포진될 수가 있어요. 높은 반에 들어가면 높은 반에 들어가는 친구들은 높은 반에서 따라가냐 못 따라가냐에 따라서 높은 반에서의 시험 성적에 따라서 굉장히 불안해하고
낮은 반으로 들어가는 친구는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도 높은 반에 들어갈 수 없다라는 그 공포감 때문에 굉장히 또 불안해합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이제 부모님이 먼저 내가 이런 방법으로 공부를 해서 성공했다. 내가 이런 방법으로 공부를 해서 실패했다. 우리 아이한테는 어떤 케이스로 가르쳐 줘야 된다라는 포트폴리오가 전혀 없이 그런 믿음이나 그런 뭐라 그래 계획이 전혀 없이 주변의 말이나 주변의 그런 언행이나 그런 것들에 흔들린다는 거죠. 그쵸? 뭐 당연한 이야기예요. 경험해보지 않았으니까. 근데 저는 이 부분도 조금 이해가 안 가는 게, 뭐 지금 이제 이런 불안감을 가지고 계신 이제 부모님들 같은 경우는 대체적으로 40대 초중반 이제 부모님이실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50이 넘어가시는 부모님 많지 않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제 그러면 이제 저랑 이제 나이가 비슷한데 제가 00학번이거든요. 81년생. 그런데 그렇다고 하면 이제 물론 지금 상황이랑 그때 상황이랑 상황이 많이 다르지만요. 그렇지만 그래도 어쨌든 저희 때도 학원도 있었고 입시 학원도 있었고 단과 학원도 있었고 공부 잘하는 친구들은 선행도 하고 과외도 하고 하면서 이제 뭐 잘했죠. 그쵸? 그러면 그런 우리가 이제 뭐 좋은 대학을 나오신 부모님이든 그렇지 않은 부모님이든 공부를 다 해왔고 해봤고 잘하든 못했든 이렇게 해서 내가 잘했다 이렇게 해서 못했다 내 친구 중에 공부를 잘한 친구는 이렇게 했었다 내 친구 중에 공부를 못한 친구는 이렇게 했었다라는 걸 다 경험을 해봤는데 분명하게 이제 그런데 그 경험을 해봤는데도 그 부분에 대해서 예를 들면은 그 좀 더 이제 내가 경험을 해봤기 때문에 우리 아이한테 좋은 포트폴리오를 가지고 경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줘야 되는데 전혀 그렇지 못하다는 거죠. 선행이라는 것도요, 저는 어느 정도 그렇게 생각이 해요. 이제 만약에 이제 초등학생이 중등선행을 한다. 이제 중학생이 고등선행을 한다라고 했을 때 자기 학년 과정이 아니기 때문에 이제 그런 선행 과정을 이제 진행을 했을 때 이제 잘할 수가 없어요. 뭐 심화까지 완벽하게 잘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친구들도 간혹 가다 뭐 1000명 중에 한 명, 뭐 수백 명 중에 한 명 있죠. 그렇죠. 그렇지만 또 그런 친구가 끝까지 잘한다는 보장도 없고요. 그 다음에 또 못했다는 친구가 끝까지 못한다는 보장도 없어요. 사실은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선행은 선행대로 이제 나가면서 이제 예를 들면은 자기 학년 과정을 어느 정도까지 심화를 소화할 수 있는지 그게 제일 중요한 건데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않고 오로지 우리가 선행에 대해서만 어느 정도 이해하고 어느 정도 생각하는지를 이제 그 부분만 중요하다는 거죠. 도대체 강남에서 이과에서 성공하려면 미적분 심화까지는 다 하고 가야 된다. 그게 정설이다라는 말은 도대체 누구 입에서 어느 입에서 조금 나쁜 말로 하면 어느 주둥이에서 나왔는지 예, 저는 그게 너무나 이해가 가지 않아요. 심화는요, 아무리 많이 해도 나중에 되면 잊어버리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선행을 안 할 수는 없어요. 저는 뭐 안 해도 된다고 이야기하기는 하지만, 뭐, 아예 이제 자기 학년 것만 할 수는 없어요. 적어도 한 학기 정도, 1년 정도는 선행을 해야 되는 거는 맞아요. 그럼 선행을 이제 예를 들면 초등학생이 중등 선행을 했을 때, 중학생이 고등 선행을 진행을 했을 때, 이제 뭐 심화를 어디까지 해야 되냐, 어디까지 다져야 되냐, 그런 건 없어요. 어차피 심화를 많이 해도 초등학생이 고등 선행을 할 때 심화를 많이 해도 다 나중에 가면 잊어버리는 건 마찬가지예요. 그 심화 문제를 많이 풀으려고 노력하는 그 시간이 저는 너무 아깝다고 생각을 해요. 수학을 전공하고 수학을 가르치는 사람 입장에서. 그냥 수상이든 수하든 수원이든 수투든 확통이든 미적분이든 기하든 그냥 가벼운 문제로 계속해서 반복시켜서 이제 내용을 잊어버리지 않게 하는 게 선행에선 제일 중요해요. 선행에서는 그 부분이 제일 중요하다는 거죠. 내용을 잊어버리지 않게 한다. 고등학교 1학년이 됐을 때, 고등학교 2학년이 됐을 때, 고등학교 3학년이 됐을 때, 수상화를 할 때, 수원투를 할 때,
확통 미적분을 할 때, 기하를 할 때 내가 그 개념, 그 공식, 그 내용을 몰라서 문제를 못 푸는 경우는 없게끔 만들어주는 거. 그거는 심화 문제 푸는 거랑은 전혀 상관이 없어요. 실력 정석 연습 문제를 푸는 거랑은 전혀 상관이 없고, 블랙라벨 3 스텝 일품을 푸는 거랑은 전혀 상관이 없는 거예요. 모의고사 21번, 30번을 푸는 거랑은 전혀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부모님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심화가 안 돼 있어서 우리 애는 못한다라고 하는 거죠. 오히려 심화를 안 돼, 심화가 어려운 친구, 현재 자기 학년 내신은 잘 나오고 자기 학년 심화는 잘하지만 고등 선행을 심화를 잘 못하는 친구들한테 억지로 그거를 끼워 맞히다 보면 그 친구는 수학을 싫어하고 수학을 어려워하고 수학을 잘 못하는 친구가 되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런 시간에 오히려 시간 많잖아요. 공부 열심히 하고 엄마 아빠 말 잘 듣는 친구들 선행도 많이 하고 선행 다 했으면 시간 많잖아요. 그럼 그냥 더 어려운 문제 풀리지 말고요. 그냥 센 AB 단계 풀렸으면 뭐 C 단계까지 풀리면 좋지만 C 단계 못 풀면 RPM 풀고 RPM 풀리면 또 RPM이랑 비슷한 뭐 CPR 풀리고 뭐 그런 식으로 뭐 여러 가지 문제 그냥 가벼운 문제들 계속 반복해서 풀리면서 그러면서 다양한 시도를 해보세요. 예를 들면은 뭐 학원을 아예 안 다닐 수는 없지만 주요 과목 학원만 다니고 나머지 과목은 내신 대비는 혼자 해본다. 어? 아니면 뭐 오답 노트를 작성해본다, 작성해보지 않는다. 프리 노트를 작성해본다, 작성해보지 않는다. 뭐 그런 식으로 혼자서 공부하는 연습을 시킨다, 혼자서 독서하는 연습을 시킨다, 습관을 잘 만든다. 그런 식으로 수학 선행 심화 이외에 고등학교 올라가기 전에 실험을 해볼 수 없잖아요. 고등학교 올라가면. 그러기 전에 우리 아이가 어떤 방향성과 어떤 부분이 맞는지에 대해서 좀 더 시간을 잘 활용하면 이 아이는 분명 성공할 수 있어요. 분명 원하는 대학에 갈 수 있다고요. 우리 부모님은 절대 그러지 못해요. 불안감 때문에. 남들이 들리는 말 때문에. 어머, 또리 엄마, 미적분 심화 안 했어? 미적분 심화 안 하면 이과 못 가. 그 말 때문에. 절대로 이 방법을 써먹을 수 없다는 거죠. 저는 이 부분이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학원 레벨 테스트 왜 보는 거예요? 다니지도 않을 학원 레벨 테스트를 도대체 왜 보는 거예요? 아이 평가하려고요? 아이 평가는 문제집 푸는 것만 봐도 평가할 수 있어요. 문제지수의 단원 평가, 시간 재서 풀려도 평가할 수 있어요. 학교 시험 성적으로도 평가할 수 있어요. 거기서 더 이상의 어떤 평가가 필요하죠? 지금 배우지 않은 고등수학 평가가 굳이 그렇게 다니지도 않은 학원에 가서 평가를 받을 만큼 그게 그렇게 중요한가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전혀 아니라고 생각돼요. 그런 것도 아이를 불안감에 빠지지 않게 하고 다양한 실험을 하면 아이 스스로가 압니다. 평가하지 않아도 내 실력은 어느 정도인지, 나의 문제점은 어디에 있는지. 잘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 순간도, 이 영상을 보시는 순간도 혹시 내가 불안감 때문에 우리 아이의 공부를, 우리 아이의 재능을 망치고 있는 건 아닌지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